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기까지 한데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온한 시기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주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죠. 특히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지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미소는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유지되는 조건적인 태도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5가지 결정적인 순간, 즉 그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기의 순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순간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그들의 결점이나 실수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은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들은 결코 미안하다, 내 실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극도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말을 오해한 거야. 이건 내가 일부러 날 곤경에 빠뜨리려고 만든 상황이야. 혹은 내 실수는 사소하지만 내가 예전에 저지른 실수는 훨씬 더 컸어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공간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이 평소에 보여주던 모든 상냥함은 그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윈도 장식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집니다.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표현할 때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MBTI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 성숙한 사람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라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의견은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제거해야 할 위협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상대를 억누르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며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혹은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서 어떡해? 라며 상대방을 어리석거나 미성숙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 즉 자신의 생각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타인에게 협력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과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남이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사전에는 상호 이익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도움 요청을 그저 귀찮은 일로 치부하며 거절하거나 만약 돕는 척한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면서 이거 나중에 다 갚아야 해.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빚을 지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빚을 현금처럼 인출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협력이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순간 그들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철저히 계산적인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은 상대방이 그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해받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내심을 갖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라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할 것입니다. 관계에서 생긴 오해를 풀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상황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대신 오히려 수치심을 주며 역으로 공격합니다. 넌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굴더라. 매사에 통제하려고 드는 건 바로 너야 라며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상대방이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을 뿐임에도 나르시시스트는 내 말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며 상대방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나는 당신의 그 행동이 불편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맞서? 너는 오늘 나에게 대든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은 거친 말로 당신을 공격하고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며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예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 자신이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투사 현상입니다. 이 순간 그들의 친절한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공격성과 통제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다섯 가지 순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직 날씨가 좋을 때만 친구인 유리성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그 자신감은 100% 타인의 인정과 복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과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은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아주 상냥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작은 균열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감정적 미숙함과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행동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구나. 그리고 이 정보는 당신이 왜 그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진정한 내면의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